여러분은 액션 영화 캐릭터처럼 도시 위를 날고 있어요. 버튼을 눌러 속도를 높이고 몇 초 안에 화성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화려한 자택으로 돌아오죠. 다음 순간에 알람이 울려요.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면 그 멋진 꿈을 영원히 잊게 되죠. 뇌는 여러분을 위해서 꿈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은 과거를 구조적, 논리적, 그리고 특정한 순서로 기억하는데요. 꿈은 무질서하고 상징과 이상한 이미지로 가득하죠. 여러분은 뇌의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꿈의 90%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다음 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기억은행에서 꿈을 쫓아내버리죠. 입술을 자주 깨문다면 그건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나쁜 습관은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뇌는 여러분이 걱정거리에 대해 덜 생각하고 진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에 입술을 깨물라는 명령을 내려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추위 때문에 입술이 트기 때문이에요. 뇌는 입술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 물어뜯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결국 반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프니까요. 여러분은 종종 추가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울리는 알람 소리가 여러분 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뇌는 깨어있음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방출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지럼을 타는 걸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웃음으로 간지럼에 반응하죠. 왜냐하면 겨드랑이와 배 같은 제일 간지럼을 많이 타는 부위가 중요한 장기와 동맥을 덮고 있고 엄청 민감한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 기쁨과 중요한 내장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기분을 갖게 되죠. 여러분은 이곳을 지키려고 울 때까지 웃고 간지럼을 태우는 사람에게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스스로를 간지럼 태울 때 몸은 뇌에 이건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은 최악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땀 자국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연설할 때, 데이트할 때 또는 취업 면접 볼 때 말이에요. 몸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반응해 땀을 배출해요. 젖은 피부는 수세기 전에 여러분을 헤드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심지어 초창기에는 땀에 젖은 손바닥이 나무가지에 더 잘 매달리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날씨가 변할 때 두통과 편두통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게 몸이 여러분에게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변하면 기압이 변해요. 혈관과 신경은 이 압력의 차이를 느끼고 반응하죠. 확장하거나 작아지거나 격렬히 일어나고요. 이상적으로 이 혈관들은 탄력성이 좋아 날씨가 급격하게 변할 때 빠르게 회복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람들의 혈관과 신경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몸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수천 년 동안의 진화에도 여러분의 뇌는 걷고 뛰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종류의 움직임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참얼미를 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근육은 이완돼요. 이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없다는 뜻인데요. 균형을 조절하는 뇌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뇌는 이건 분명 독이 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러분을 메스껍게 만드는 거예요. 일광욕을 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어두워지고 머리색은 밝아져요. 태양은 여러분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방출하는데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피부는 특별한 색소인 멜라닌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이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색소가 생성되면서 피부가 어두워져요. 머리카락엔 적은 양의 멜라닌이 비축되어 있지만 피부처럼 멜라닌을 생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은 비축된 멜라닌을 빠르게 다 태우고 머리카락은 색을 잃게 되죠. 귀에서 울리는 소리는 사실 뇌로 가짜 신호가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의 뇌에는 음파와 접촉했을 때 진동하는 수천 개의 작은 유모세포로 덮여 있어요. 이런 진동은 뇌로 보내지는 신경 자극을 만들어요. 뇌가 이 신호를 처리하면 여러분은 소리를 듣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 신경세포들이 손상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음파 없이도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딸꾹질은 뭔가가 횡격막을 자극했을 때 일어나요. 갑자기 여러분 목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후두를 치게 되고 여러분의 성대가 딸꾹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닫히게 됩니다. 딸꾹질은 여러분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또는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빨리 먹을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멈추는 방법 중 하나가 의자 위로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68년 연속으로 딸꾹질을 멈추지 못했던 남자는 아마 이 비법을 몰랐나 봐요. 사람의 머리에는 평균적으로 12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타고난 금발은 모발이 더 가늘어 두피에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성의 머리카락은 남성의 머리카락보다 2배 부드러워요. 게다가 지름이 2배나 크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만을 위해서 눈을 깜빡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잠깐 졸거나 주위를 날카롭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한 먼지, 밝은 빛 그리고 확실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물질들을 막기 위해 눈을 감아서 눈을 보호하죠. 여러분은 1년에 500만 번에서 700만 번 사이로 눈을 깜빡여요. 그 모든 시간들을 합치면 여러분은 깬 채로 눈을 감으면서 10%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니는 쓸모없어요. 수십만 년 전에 살았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준 기념품이죠. 그들은 나뭇잎, 뿌리, 고기와 같은 질긴 음식을 씹기 위해 사랑니를 사용했어요. 엄지손가락에는 큰 동맥이 있어서 자기만의 맥박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로는 목의 맥박을 느낄 수 없죠. 여러분 눈에는 200만 개 이상의 작동 부위와 뇌와 연결되어 있는 100만 개의 신경섬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두 눈은 사물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요. 뇌는 이 두 이미지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합쳐요. 눈만으로 해도 시간당 약 36,000비트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의 뇌는 절반이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종 몸을 뒤척이고 새로운 장소에서 잠을 잘 잘 수 없어요. 덕분에 여러분이 어떤 것 또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일이 생기면 빨리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은 동시에 숨을 쉬고 삼킬 수 없어요. 숨을 쉴 때 위장으로 통하는 관이 닫혀요. 삼킬 때 폐로 가는 관문이 일시적으로 닫히거든요. 눈을 뜨고 재채기는 절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코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눈꺼풀을 감죠. 잠을 잘 때도 재채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재채기로 활성화시키는 코의 신경세포도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코를 볼 수 있지만 뇌는 그걸 무시하기로 정하죠. 그렇지 않으면 시야에 방해가 될 거고 어쨌든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물에 잠긴 것들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목욕 후에 손가락에는 주름이 져요. 자동차 타이어의 접지면과 같은 거죠. 오래전에 여러분의 조상들은 이 기능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여러분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항상 듣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죠. 인간은 신장 하나만으로도 생존하고 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150만 개의 작동 단위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30만 네프론만 있으면 되거든요. 또 맹장, 위 또는 폐 하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간은 스스로를 완전 재생시킬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유일한 필수 내부 기관이에요. 누군가가 간의 반 이상을 기부하면 간은 약 2주 후에 원래의 크기로 다시 자라요. 인간의 입 하나에만 7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살아요. 지구 전체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를 닦아야 할 타당한 이유네요.